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비중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오세훈 그 자신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오세훈이한테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며칠 동안에 오세훈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지율은 처참 미미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이가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저께 오세훈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오세훈이는 이 탄핵이 갖다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지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조기 대선 행보는 대체 뭐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에 신경 써도 모자를 파네. 서울시정에 정말 자기의 24시간을 쏟아도 모자를 파네. 뭔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앉아있고 뭔 책을 쓰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성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 책 제목도 뭐랄까 이 보는 이로 하여금 낯간지러운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2018년도에 오세훈이가 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제 돈 주고 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세훈이가 뭔 책을 냈을 때 과연 거기다 뭔 내용을 썼느냐. 오세훈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려고 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분석하기 위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만 책을 읽어봤더니 별 내용 없습니다. 근데 그 책으로 한참 마케팅을 했습니다. 무슨 출판 기념회인가 북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질문도 했는데 오세훈이한테서 그 시원한 답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인터뷰 때도 그랬습니다. 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로 달아주셨지만 이 사람은 뭔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선이 굵지도 않습니다. 항상 요리조리 눈치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눈이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오세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세훈이가 자기가 4선 서울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그와 같은 경험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자기의 어떤 잠재적인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선으로 들어갈 경우에 오세훈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도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도 했고 당대표도 했지만 경남지사 했고 대구시장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가 그 자기의 유일한 강점인 4선 서울시장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그걸 갖다가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그럼 오세훈이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세울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세훈이는 정말로 어떤 행정가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춘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 복귀하고 나서 4년이 지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매체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습니다. 그럼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력이나마 거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보태가지고 오세훈이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 조회수도 잘 안 나오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역시 오세훈이가 헛발질을 했다 또는 똥볼을 찼다는 지금 비판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 문제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SBS 비즈라는 매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오세훈 이상조짐 첫 인정 거세지는 책임론 이렇습니다. 오세훈이가 지난 3월 10일 날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가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가 2월 12일 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해제했습니까?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송파, 잠실 이렇게 4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 그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3월 10일 오세훈이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집값 상승이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잠실에 지금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던 시점입니다. 근데 오세훈이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세훈이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인가?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한 그거는 문제가 없었다는 소리인가? 그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 오세훈이의 그 시각과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과연 동일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나 오르고 있는 속도 오른 정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거는 좌우 이념할 것 없이 온갖 매체들이 그리고 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건 문제 있다. 이거 정말 서울 집값에 불을 지르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이는 지금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체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도 문제가 없다고 오세훈이는 사전에 예상을 했을까? 그 자기가 예상했던 수치, 그 수준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냈을 때까지는 괜찮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행정이라는 거는 정말 이 시민들의 삶에, 국민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행정은 개인의 어떤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밀하게 계산된 그런 수치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치들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 효과 외에 그 부수적인 편익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세훈이의 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인데 이거는 왜 문제가 없는지 어떤 구체적인 분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같은 오세훈이의 발언이 일주일 만에 싹 달라졌습니다. 뭐라 그랬냐? 아까 기사 제목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세훈이가 이상조짐을 첫 인정했다는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세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세훈이는 지가 10일 날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와서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그걸 보니까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조짐이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기 전에 정부하고 정말로 긴밀하게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또 정부뿐만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이 금융, 통화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인지 오세훈이는 또 그걸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 전에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들과 정말 긴밀하게 소통을 한 끝에 정말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또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과연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토어제 해제 이후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오세훈이의 어떤 정책적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호평할 만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주택 실거래가 지수 또 그 하위 통계로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뭐냐면 기준 연도 대비 현재 시점 아파트 가격 또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통계치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통계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실거래가 지수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기준 연도는 2017년입니다. 그 2017년 대비 그게 100입니다. 100. 얼마나 올랐느냐가 이제 각 매월에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됐는데 그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이제 그래프를 띄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1년 4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가 2011년 8월달입니까? 8월달에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지가 탁 그걸 던지고 나서 박원순이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 복귀한 게 2021년 4월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이 서울시 지역 그리고 그 서울시 지역 중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강남 3구라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동남권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달 실거래가 지수 164.5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167.3, 171.4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들어서는 180으로 또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세훈이가 취임하고 나서 그 2021년 동안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계속 상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 들어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2022년 1월 달에는 180이었는데 2월 달에는 177.4, 3월에는 178, 4월에는 178.5. 그러니까 2월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177, 178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8월부터 165, 9월 164, 10월 153, 11월 143, 그리고 12월 140 이렇게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는 200 가까이 됐었는데 그 해 말에는 138까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서울시장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세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오세훈이가 그 전에도 서울시장이었고 2022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또 서울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오세훈이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개인의 그 재산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제가 동의를 하지만, 해제를 하려고 했으면 정말 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침체돼 있을 때 해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오세훈이 이때 뭐 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200에서 140으로 떨어질 동안 오세훈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앉아있다가 지금 와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해가지고 서울 집값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서울시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볼 만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또 어떻게 됐냐?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3년에도 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비교적 정체 상태입니다. 2023년 1월에는 140이었는데 그 해 말에는 어느 정도 올랐냐면 6월까지 1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가 8월부터 160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번 양보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때 해제를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후폭풍은 없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을 때 160, 150 이때도 풀지 않고 있다가 2024년에 계속 1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이게 슬슬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들어서 166, 7월 들어서 171, 8월에 174, 9월에 176, 10월에 176, 11월에 178, 12월에 177.9니까 178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2025년 1월 지난 두 달 전에 178.6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와중에 왜 풀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세훈이는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냐? 오세훈이는 부동산 가격 올라도 서울 집값에 불을 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한 것이냐? 대체 뭔 자신감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냐?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강남 3구 국내인 기세가 강한 그 강남 3구에 이렇게 규제를 해제해줘서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요거에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의심까지 자초하게 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 말고도 오세훈에 대해서 비판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대체 무슨 일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오세훈이가 자기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역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들고 와서 오세훈이의 행정 능력, 정책 능력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